자, 11번째 챕터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 자, 요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여러분 서식을 잠깐 먼저 열고 기본적인 설명 또 할게요. 이론에서 설명드렸던 거 다 가지고 오시면 돼요. 네, 그 부분의 내용 연속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회사 코드는 변경을 하고 가겠습니다. 2100번 청송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에 들어가 볼게요. 위치는 여기 부속명세서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맨 상단에 있어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 들어가 주시고, 자, 들어오신 상태에서 우리 조회 기간은 그냥 1월부터 3월을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1월부터 3월. 자, 그럼 1월부터 3월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상단에 탭 이름 보이시죠? 탭 이름. 자, 지금 무슨 얘기를 잠깐 보고 가고 싶어서 들었냐면 지금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는 세금 계산서 수취한 것 중에 100% 공제를 못 받아요 라고 하는 54 불공은 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 내역이라고 하는 탭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예 세금 계산서 글씨 써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겸용사업자입니다 라고 하면 예정신고 때 무엇 하셔라? 우리는 안분하고 누구에 대해서요? 과세와 면세에 같이 쓰는 거. 그래서 여기 공통매입세 안분계산 내역이라는 게 있죠. 여기 입력해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는 확정신고 기간이다. 그런데 예정에 안분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확정신고 시 우리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반드시 무엇 하셔라? 정산하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면세 비율만큼 공제 못 받는 확정 면세 비율을 가지고 해라. 자, 그래서 정산하죠. 그래서 여기가 정산 내역이에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는 무슨 부분이 있었다? 예정과 확정 신고 기간에 무엇이 있었다? 안분과 정산이 있었다. 그런데 이 정산했던 내역 또는 안분했던 내역에 무슨 부분이 있으면 우리 무슨 자산이 여러분? 감가상각 자산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이 있으면 우리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서 무엇을 해주셔라? 사후관리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그 사후관리 해야 되겠네요. 그 사후관리를 어디서 한다? 우리 납부세 또는 환급세 재계산이라는 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양식이 한 장짜리예요. 그러니까 페이퍼 출력하면 A4 용지 한 장 사이즈예요. 거기에 제일 먼저 위에 누가 보이고 우리는 54 불공으로 입력한 게 보이고 우리는 겸용사업자 안분한 게 들어올 수 있고 정산한 게 들어올 수 있고 우리는 재계산한 게 들어올 수 있다. 이 구조로 다 모여 있어요.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먼저 보여드리냐면 지금 이 서식이 시험 문제죠. 여러분 각각 낸다라고 하면 몇 개의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4문제까지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묶어서 내겠다. 그러면 누구랑 묶어낼 거냐면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내역이랑 안분을 묶어내거나 또는 정산을 묶어내거나 또는 재계산을 묶어내거나 이런 식으로 묶어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또는 우리는 정산도 하고 재계산도 하겠다 이렇게도 묶어낼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정산과 재계산을 묶어낸 적은 없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내역하고 묶어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 한 번 더 보고 가고 싶어서 먼저 서식을 들어왔어요. 자, 일단 서식은 종료를 해놓고요. 기본적인 점검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점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소위 말해서 불공으로 처리되는 금액과 겸용사업자 면세와 관련된 부분을 기록하는 서식이에요. 그 중에 조금 전에 첫 번째 탭에 들어와져 있는 이 내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서 무엇으로 입력했던 거? 54 불공으로 입력했던 거. 그럼 이런 54 불공 선택하시고 전표자로 입력을 하시면 우리 중간 자리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불공지 사유 선택하지 않았나요? 그럼 그 불공지 사유를 선택해 주시면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에 우리 내역 탭에 무엇 된다? 자동 반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 그러면 우리 그 불공지 사유는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시험 문제는 재밌는 건 50다 불공으로 입력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게 맞는데 입력을 안 하고 계속 서식에 무엇하라고 손으로 넣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유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내역에 들어오는 건 세금 계산서 수치분만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는 들어오지 않는다.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에 수치가 있는데 지금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더라. 그러면 어디다 입력한다? 매입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에 입력하고 마무리. 그렇기 때문에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되었다.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 사지선답 문제도 자주 냅니다. 우리 다시 얘기할까요?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작성 연월일,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죠. 자, 그 네 가지 중에 뭔가가 잘못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착오에 의한 것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네, 우린 지금 착오가 아니라 실제로 다른 문제가 생긴 거. 자, 그리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자,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출제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항상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내죠. 자, 그럼 회계 처리하실 때 차변에 뭐라고 쓰자? 가지급금을 보통적으로 쓴다. 자, 세 번째, 개별 소비세가 발생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차량 운반구 유지하거나 차량 유지비 임차하였다. 그러면 임차료 또는 뭐 리스료 뭔가 쓰겠죠. 대부분 임차료를 보통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렌트 비용이 대표적인 부분.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져간다면 배기량으로 본다라고 하면 1000cc 또는 이륜 자동차는 125cc 무엇하면 초과하면 자, cc를 다 보지 않고 우리는 인승 기준으로 보는 자동차들이 있었죠. 그러면 8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에 해당이 된다라면 또 공제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접대와 관련된 비용 당연히 안 되죠. 자, 이건 접대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면세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 5번은 여러분 뭐로 처리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자, 이 부분이 비용적인 관점이면 비용 계정 과목 쓰시고요. 자산에 대한 관점이면 취득원가에 가산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되어 있다. 토지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일괄 취득하고 구건물 철거하거나 그 철거한 데 들어간 비용이 있다거나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토지의 정지비라고 얘기하는 부분 또는 평가나 작업비라고 하는 부분. 자, 이들은 모두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다. 또는 토지의 가치를 올려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토지로 처리하시고 우리 54 불공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 여러분 사업자 등록은 무슨 날짜를 기준으로 며칠 이내 하셔라? 사업 개시 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하셔라. 다만 신규 사업자는 미리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20일 이내 하라는 걸 안 했다라면 너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 다만자가 붙여요. 이런 것. 다만 공급시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1기는 언제? 6월 30일, 2기는 언제? 우리 12월 30일. 자, 그 날짜를 기준으로 20일 이내. 그래서 1기는 7월 20일까지, 2기는 1월 20일까지 신청을 했다라면 그 과세 기간 내의 것은 무엇 할 수 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금거래라든지 구리 스크랩 거래에 대해서 지금 사용해 내는 계좌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도 아마 신한은행 계좌를 틀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사업을 하면 국가가 지정 계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왜 음식점 하시는 분들 술 파는 데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술 파시는 분들은 술을 사야 되죠. 그럼 그분들은 사업자 등록 낼 때 주류카드가 있어야 돼요. 네, 주류카드는 또 신용카드가 아니에요. 무조건 지불카드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있어야 술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들 되게 불만 얘기를 해요. 신용카드로 사고 싶다고. 근데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거래 또는 구리 스크랩 거래는 국가가 지정해져 있는 거래를 통해서 무엇해야 된다? 돈이 오고 가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의 행위들을 제대로 하면 우리는 일정 부분만큼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고 그걸 어겼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돼서 들어온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예요. 네, 8번은 현재까지 한 번도 시험에서 건든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유였다라면 우린 54 불공으로 입력하고 매입세 공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제 부분 들어가서요. 네, 우리 시험에서 내는 형태를 좀 볼게요. 전표 입력은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전표 입력들은 여러분들이 벌써 다 해보신 상태라서 그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예제 부분. 다음 자료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청송 회사코드 2100번의 2020년 1기 예정신고 기간의 거래 내용이다. 자, 아래 거래 내역을 보고 주식회사 청송의 1기 예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리고 무엇은 생략, 전표 입력은 생략. 자, 그러면 어디에 직접 가셔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에 직접 가서 타이핑을 쳐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모든 거래는 세금 계산서 수치 거래이고요.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요건을 볼게요, 여러분. 근데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여러분 그냥 부속명세서 쪽에 있는 서식 열어놓고 가세요.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자,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 몇이고 1기 예정신고 기간이니까 우리는 1월부터 몇 월, 3월을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제가 이거 왜 열어놓고 하시라고 하냐면 매입세 불공제 사유가 여기 글로 보이잖아요. 이거 보시면서 하시면 되니까. 자, 첫 번째 요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성전자의 휴대폰 10대 단가는 40만 원이고요. 구입하여 전량 무엇하였다?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래처 무상 제공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목적으로 우리 사가지고 왔다? 접대죠. 네, 요거는 접대입니다. 그러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지금은 우리 불공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불공. 그러니까 불공으로 되어 있는 걸 입력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만 무엇 하시라?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거나 색칠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대표자의 업무용 승용차 1600cc. 자, 여러분 1600cc는 1000cc 초가 자동차에 되는 거네요. 자, 그 자동차의 고장. 자, 그러면 고장 났으니까 고쳐야죠. 유지와 관련된 비용. 자, 이로 인하여 수리비 10만 원을 오토 자동차에 지출하였다. 자, 요 부분은 우리 영업이다, 비영업이다. 우리 소위 말해서 비영업용이라고 하는 자동차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 부분 또한 뭐가 된다? 불공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2번도 입력을 해야 되는 사유. 자, 세 번째, 면세 사업에 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만자가 붙었다는 건 나는 면세 사업에 몇 퍼센트, 100%를 모두 다 쓰겠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면세 사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난방기를 온방산업에서 25만 원에 구입하고요. 단기 소모품비로 처리했대요. 뭐 비용으로 처리하든 비품으로 처리하든 문제될 건 없죠, 여러분. 자, 면세 사업에만 썼으니까 우리는 요거 3번 넣어주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자, 네 번째, 기린 상사로부터 상품 매입액 200만 원. 자, 세금 계산서 학교표 상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 번호가 착오로 일부 오류 기재되었다. 그런데 세금 계산서는 무엇하다? 정확하대요. 졸았나 봐요. 거래처 등록을 잘못했든지. 그래서 지금 요거 착오라는 표현이 붙으면 그냥 단순 종업원의 실수, 잘못 봤다. 아, 내가 눈이 좀 침침해서 이런 식의 의미로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4번은 무엇하다? 공제가 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면 공제가 가능하니까 우리는 50일 과세로 입력해서 부가세 신고해서 공제 받겠죠. 그러니까 4번은 입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러면 입력하러 들어가 보시죠. 자, 1번부터 넣어볼게요, 여러분. 접대. 자, 접대는 몇 번이에요? 4번에 있네요. 자, 매수는 몇 매? 한 매. 자, 여러분 시험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다 한 매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매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주어진 매수로 꼭 넣어줍니다. 자, 공급가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여러분 10대 곱하기 40만 원 하시면 얼마가 돼요? 400이죠? 네, 400만 원 입력하시면 매입세액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된 비영업용
자, 3번에 있네요. 자, 매수는 한매라고 넣어주시고요. 우리 수리한 거 10만 원이죠. 매입세액 10,000원이 들어오겠네요. 세 번째,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 우리 몇 번란에 넣어주시면 돼요. 5번 란에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25, 아이고 여러분 죄송해요. 매수 먼저 넣었어야 되죠. 한매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25만 원 넣어주시고요. 3개 25,000원 들어와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총 합계 금액은 435만 원에 43만 5천 원. 자,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무엇 하시고 저장하시고 무엇 하시면 된다? 메뉴를 종료하고 나옵니다. 자, 조심할 거 하나,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는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 것만 자료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 서식에서 뭔가 손을 댈 수 있는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부가세의 신고서에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장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기억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하셔서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 집중심화 쪽으로 넘어가서요. 문제 하나만 더 반복적으로 복습을 해볼게요. 자, 집중심화는 우리 페이지를 조금 많이 넘기셔야 될 거예요. 자, 542페이지에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 542페이지. 저도 페이지 좀 넘길게요. 내용이 빽빽하네요. 자, 내용 볼게요, 여러분. 자, 1번 문제 2300번 회사. 자, 회사 2300번으로 수정. 다음은 과세사업자인 주식회사 대응의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매입 자료이고요. 자, 전표 입력은 무엇 해달라? 생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이다.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속 서류인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부터 바까지 해당되는 요건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럼 저희는 부속 명세서 곧바로 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2기 예정신고 기간이니까 우리는 몇 월부터 몇 월? 7월부터 9월을 입력해 주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제품, 공급가액 500만 원, 부가가치세 50만 원. 자,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세금 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상호, 자,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대표자 성명이 누락됐고요. 공급자 성명에 날인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공급받는 자는 뭐만 정확하면 된다고요? 등록번호만 정확하면 돼요. 소비자 사업자 번호만 정확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급받는 자 상호나 대표자 이름이 빠졌다라고 해서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공급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주면서 우리 도장 안 찍었다고 문제될까요? 네, 대부분 서명으로 사인하기 때문에 다 도장을 찍으니까 그것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에 있는 부분은 우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제가 되는 거죠. 제가 공제가 가능한 건 공제라고 쓸게요. 공제가 불가능한 건 불공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공제받지 못할 서류 작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나에 가볼게요. 자, 대표이사가 사업과 상관없이 개인적 무엇을 사가지고 왔다. 자, 사용할 노트북을 1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고 자, 주식회사 대한상사 이런 요거는 오타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상사가 아니고요. 우리 회사가 대응이죠. 네, 우린 대응으로 받을게요. 그래서 요 자리는 대응으로 보겠습니다. 대응. 자, 그래서 주식회사 대응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자, 여기에 키는 뭐로 가셔야 되는 부분? 사업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사왔다. 자, 이게 사업 무관 지출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그러면 얘는 공제이다, 불공이다? 불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불공이라고 저는 쓰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수치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 부분을 입력해야 되니까 동그라미 표시해놓고 갈게요. 자, 세 번째, 다 회사의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회사 보유 토지를
평탄하게 하는 공사, 자본적 지출이고, 자, 그걸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일성에 1,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외주를 주어 공사를 완료하고 무엇을 받았다?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이 공사는 건물하고는 관련이 없는 지출이에요. 그래서 건물의 자본적 지출은 아니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주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벌써 보시면 여러분, 우리 무슨 부분? 토지 평탄하게 하는 공사죠. 평탄화 작업비예요. 그럼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고 우리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그러면 다도 뭐가 되는? 다도 불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도 입력해야 되니까 동그라미. 자,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량 배기량 800cc, 자, 4인용 승용 자동차이고요. 자, 1,200만 원의 부가세 별도 세금 계산서를 받았답니다. 무엇하고요? 구입하고. 자, 근데 여러분 배기량이 몇 cc요? 800cc.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죠. 네, 우리 1000cc 초과 자동차부터 공제를 못 받죠. 그럼 나는 입력하지 않는다. 자, 거래처에 선물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볼펜을 구입했고요. 단가는 1,000원이고 500개를 구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자,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처 선물을 구입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거래처 선물이면 우리 회계처리 뭐로 하죠? 접대라고 얘기하죠. 그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무슨 부분? 불공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마도 입력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매출거래처 접대비 345만 원, 공급가액은 250이고요. 부가가치세 25만 원. 자, 여기 공사료도 있대요. 네, 달랑주 좀 갔나 봐요. 자, 그래서 우리 전체 합이 345만 원이다. 자, 놀러와에서 법인카드, 국민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점표 영수증을 수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지금 접대비라고 하는 게 불공제 사유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 서식은 자, 여기 세금계산서라는 글씨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수취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불공의 사유이지만 우리는 어디에 매입매출점표에 입력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 입력한다. 여러분 얘는 일반 점표에 입력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됐을까요? 그래서 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됐을까요? 정리 다 끝났네요. 그럼 나머지 세 가지 입력하시고 저장하시고 메뉴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나부터 순차적으로 입력할게요. 나는 2번에 넣어주시면 되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자, 그러면 우리 매수는 판매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자, 세액은 자동으로 들어올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다는 토지죠. 그럼 토지는 6번 자리이네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금액 얼마인가요? 우리 매수 한 매 넣어주시면 되고요. 1,000만 원 입력하시면 세액은 100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거래처 선물한 거. 자, 선물 4번 자리이죠, 여러분. 네, 4번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 관련. 자, 매수는 몇 매요? 한 매. 자, 그리고 1,000원 곱하기 500개 하시면 50만 원 나오죠. 네, 50만 원 넣어주시고 세액 5만 원 자동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 꼭 눌러주시고 메뉴 종료하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됐고요. 우리는 다시 앞으로 가서 그 다음에 내용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